참 이번 FOMC가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하여 내년이죠. 2023년 또한 고금리가 유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내년 또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고려해 두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내년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흐름상으로 볼 때 이번 FTX 사태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며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SEC도 인정하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드러내는 데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지난 새벽 FOMC의 발표로 인해서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빅스텝이 나왔지만 이후 파월의 발표로 인하여 이 단기 상승세에는 저항이 걸렸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27% 상승한 17,800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69% 하락한 1,311달러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6위의 XRP는 2.68%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2.71% 하락한 0.088달러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각각 39.5%, 1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8%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6%를 나타내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숏 포지션이 50.06%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새벽 전 자산시장의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번 FOMC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 빅스텝이 시장의 전망과 같이 진행이 될지를 두고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행히도 미국의 기준 금리는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드디어 빅스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4연속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 더욱 뜻깊은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기존 3.75에서 4.00%에서 4.25에서 4.50%로 인상이 된 것이죠. 예, 비트코인은 한때 18,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지만 이 제롬 파월의 경우 기자회견을 통해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19명 중에 17명이 이제 점도표를 통해 내년 최종 금리를 5% 이상으로 적었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의 평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를 보게 되면은 이 FOMC 위원 19명 중 이제 10명이 내년 최종 금리 수준을 5.00에서 5.25%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 연준이 이번 경제 전망을 통해 이제 내놓은 내년 금리 수준은 5.1%인데 나머지 5명은 5.25에서 5.50%로 찍게 됩니다. 이게 더 나아가 2명은 5.50에서 5.75%까지 올릴 것으로 보았는데요. 4.75에서 5.00%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은 2명에 그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최소한 5%까지 5% 초반대까지는 인상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 6% 가까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현재 4.25에서 4.50%에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당초 시장 예상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아직 크다고 본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더 안 좋아진다면 최종 금리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예상보다 더욱 매파
유화적이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제롬 파월의 경우는 기자회견 내내 이 강한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이 제롬 파월의 경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경기 연착륙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추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게 되는데요. 참 FOMC가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아 다행이긴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하여 내년이죠. 2023년 또한 고금리가 유지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내년 또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고려해 두어야 하는데 이게 참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투자와 인생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연도는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악몽과도 같던 해였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와 같은 하락이 내년에는 찾아오지 않기를 그리고 2024년, 2025년을 대비하여 내년 조금 더 매집할 수 있는 해가 될 텐데 그럼에도 이제 내년 한 가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이제 작년이죠. 2021년만 해도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SEC에서 승인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된다면 막대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2022년에는 비트코인 ETF 소식이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거의 화제를 끌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큰 사건이 많았던 것이었죠. 이 호재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건이 워낙 많았으니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우는 이 캐시 우드가 비트코인 ETF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었다면 FTX 붕괴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보면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데 이 크립토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거래소도 신뢰할 수 없으니 아예 비트코인 ETF를 통해 주식처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상당 부분 거래소의 리스크를 해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네시스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까지 흔들리는 걸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화된 그 어떤 크립토 서비스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현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상 무엇도 믿을 수 없는 2022년도가 되었죠. 특히나 이번에는 글로벌 1위 거래소 이 바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인출이 일시 중단이 되며 검찰의 기소까지 당하고 있는데 이에 지난 11월에는 글로벌 3위 거래소인 FTX까지 무너진 마당에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금감원의 감시를 받는 한국 5대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그나마 안전한 거래소가 되어 버린 것인데요. SEC의 수장 이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만이 유일한 탈중앙화 코인이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POS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룬 이더리움조차 탈중앙화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는 증권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SEC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이더리움조차 미등록 증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으로 향후 투자가 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덱스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적은 비중이나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 것이죠. 2022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2022년도에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었는데
흐름상으로 볼 때 이번 FTX 사태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며 완벽하게 탈중앙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SEC도 인정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드러내는 데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현재 이제 미국 검찰과 주요 금융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이 CFTC가 앞다투어 샘 뱅크먼 프리드이죠. 이 FTX의 창업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바하마 경찰이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를 체포한 뒤에 이제 미국 SEC와 CFTC는 각각 민사 소송을 뉴욕 검찰은 형사 고발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장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혐의는 사기입니다. 이때 정치권에서 받은 선거 자금까지 언급이 되면서 이 샘 뱅크먼 프리드로부터 받은 선거 자금 회수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3일 미국 SEC는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를 공식 기소하게 됩니다. SBF가 이제 1933년 증권거래법의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SEC는 소장에 피고는 개인적인 이익과 자신의 암호화폐 제국의 성장을 돕기 위해 수년간 거래 플랫폼의 사용자 자금 중 수십억 달러를 비상장 암호화폐 헤지펀드로 부적절하게 전환한 다음 이를 비공개 벤처 투자, 호화 부동산 구매, 정치 기부금에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SBF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경우는 FTX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라는 것이 기관의 시각입니다. SEC는 추가로 증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같은 날 또 다른 금융 규제 당국인 CFTC 또한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를 상대로 이 연방상품법 위반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CFTC의 경우는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가 암호화폐 규제 관할 기관으로 지지했던 기관인데 이번 기소는 FTX 사태 이후 약화된 입지를 회복하겠다라는 의지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CFTC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였습니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 창업자와 다른 FTX 경영진은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수억 달러를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정치인에게 자금을 기부하였죠. 현재 연달아 공개된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에 대한 기소장 3건은 공통적으로 사기와 선거 자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정치권에 기부했던 자금도 회수 혹은 회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 현재 블룸버그에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기부금이 회수되려면 법원이 FTX 붕괴의 사기 또는 사기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지 여부가 현재 중요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회사 파산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금 약 810만 달러만 이제 환수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FTX 파산 과정에서 자금을 회수하려면 수많은 연방법 및 주법을 거쳐야 하기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에 SBF가 곳곳에서 기소당하고 책임 주체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만큼 기부받은 정치권 측에서 반강제적으로 자금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지난 11월 이제 이루어진 FTX의 파산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의 체포가 어떠한 흐름들을 만들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